네, 간만에 유튜브입니다. 네, 요즘 주말에 제가 큰 공연을 하고 오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 전까지 바빴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연습도 하고 팀 연습도 하고 뭐 이리저리 뭐 하느라. 자, 일단은 카페에서는 뒤에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뭐 저번에도 글을 써놨지만 7만 전자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오픈방에서도 뭐 가끔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언제 조정을 하느냐 이제 요렇게가 왔어요. 일단 엔비디아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올리면서 우리나라장 3전 하이닉스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채무불이행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31일이라고 1일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 그것 때문에 나스닥 2%대로 올려놨고 그리고 테슬라랑 뭐 엔비디아 다시 버티고 있고 테슬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금요일장 우리나라 장은 일단은 생각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려주면서 이제 반도체 장이 다시 들어온가 했는데, 생각으로는 이제 반도체 애들도 많이 못 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쉬고, 화요일날 내일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점이 될 거는 이제 31일하고 1일 사이에 채무불이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건지, 요걸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7만 1,300원에서 이제 여기를 다시 뚫고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6만 6천 원대로 떨어지느냐 이제 그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크게 한 다음에 하방을 줄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그냥 하방 주고 나서 어 하방 주고 나서 이제 하방 공격 해주고 나서 이제 반등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7만짜리 뚫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면서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계속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게 그래서 이제 오픈방에서는 이제 이제 반도체 테마가 이제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방에서는 제가 이제 이때 5월 중순 정도에 미래반도체랑 저기 하나마이크론 말고 자꾸 헷갈려 한미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거 얘기하면서 오픈방에서는 이 친구도 같이 가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컨텍솔 이 친구를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을 거예요. 얘는 이번에 가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번 테마 돌렸을 때 덩다리를 빼놓고 거래를 살짝 붙였는데 아직 물량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텍솔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라도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서플러스 글로벌도 들어오더라고요. 거래를 약간 이제 치면서 이제 매물대를 이제 뚫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얼마만큼 올라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이제 71,300원을 뚫으냐 못 뚫으냐 요 싸움 같은데 요게 이제 맞고 떨어지면 한동안 다시 반도체장 조정하면서 이제 다른 테마들은 이제 돌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스닥 죽이지 않는 이상 내일은 일단은 우리나라 장도 삼전 하이닉스 다시 올려주면서 일단은 지수는 양전하지만 테마를 이제 돌리는 장으로 근데 무엇을 돌릴까 요 포인트를 이제 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들은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테마 형성에서 계속 가져야 됩니다. 아직 안 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간 것들은 몇 개 안 되고, DB 하이텍부터 시작해서, 뭐, LX 세미콘, 스파 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뭐 이런 친구들 4개 중심으로 뭐 4~5개 중심으로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그리고 SNS 텍 뭐 이런 애들 중심으로 3전 연결해서 먼저 간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장은 아직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 2, 3주 또 조정하고 나서 갈지 아니면 이번에 올렸다가 3전 하이닉스 다시 죽이면서 같이 조정할지 그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져야 된다. 아직 한참 멀었다. 차트상으로도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7만 원까지는 오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종목상에서는 개별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테마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개별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차트상은 아직도 멀었다.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것도 10,000원 넘기면서 12,000원, 14,000원까지 끌어올려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덩다리들에서 이번에 가져야 되는 PSK 홀딩스 뭐 이런 친구들도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어, 뭐, 한동안 더 가져야 된다. 요 포인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들어가면 다시 조정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조정 받고 가느냐, 그냥 계속 가느냐, 요 싸움이겠죠.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이거 하고 난 다음에 6월 13일과 15일이 기점이 될 거예요. CPI 지수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에 FOMC,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을 다시 이제 회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은 동결했죠.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동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결론 나온 다음에 상반기에서는 슬슬 이제 상반기 6월, 7월 달에서는 슬슬 동결론 나오면서, 하반기 들어서 슬슬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기점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이 들어왔죠. 일단은 재료는 소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인데 7월에 나토 얘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온다면 6월 달부터 슬슬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종목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원전은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G2 파워라든지, 한동안 얘가 대장으로 나왔다가 15,000원대에서 뭐 오픈방에서도 몇 개 얘기했지만, 뜨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G2 파워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고, 교육반에서 일단 15,000원대 매도하고 나서 다시 밑에서 잡은 상태인데, 이 친구 G2 파워 원전이 다시 나와야 되고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15,000원 넘기면서 18,000원을 가느냐,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달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G2 파워 가면서 다시 순환해서 이제 모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모비스도 지금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얘 가면서 일진파워 덩다리를 붙였던 거 다시 원래는 이제 G2파워, 일진파워,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정기서 이런 식으로 붙여놨고 G2파워를 대장으로 밀었다가 최근에 이제 G2파워 조정하면서 모비스가 대장주로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 녀석을 얼마만큼 순환을 시킬지, 아니면은 다시 G2파워로 밀고 가면서 일진파워랑 두산에너빌리티 올릴지, 아니면 한정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왔지. 이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이 될 녀석들은 모비스, G2파워, 한정 기술 이 세 개 놓고 보는 거고요. 일진파워는 일단 계속 덩다리였으니까 한동안 이제 덩다리로 놓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재건하면서 퍼스텍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4,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자리에서 4,400원대에서 조정할 건지,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좀 지켜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4,000원대에서 조정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지뢰 제거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해가지고, 건설 엮으면서 한번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방사는 한동안, 뭐 방산도 다 포함되는데, 방사는 한동안 계속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녀석들이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방탄복 관련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종목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친구들이 슬슬 차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거 보고 이제 저도 판단하는 거라서, 일단은 방탄복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타자가 나오는지, 방탄복 소재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관련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오프방에서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페라이트 한번 다시 돌려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으로서 삼화전자 다시 이제 여기서 지지라인 잡으면서 덩다리로 일단 빼놨고요. 순환했죠. 그리고 얘 가기 전에 먼저 성문전자가 먼저 거래를 먼저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장부터 갭상승해서 거래 들어왔다가 일단 금요일장에 조정을 했고, 반대로 다시 상신전자가 금요일장 연이어 받아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슬쩍 얘기한 것 같지만 한일화학도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순환하는지 이제 볼 거예요. 얘는 33,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서 올려서 물량 쳐야 되기 때문에 한일화학 잡고 계신 분은 계속 여기에서 페라이트 관련해서 또 한 번 다시 나올 거니까 얘는 올려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잡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잡은 분들은 뭐 손절 라인 없어도 되니까 계속 올리면서 어차피 털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신 브레이크 관련해서 나오는데, 얘는 하세요.
얘는 다른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말 못하고 오픈방에서 살짝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 교육방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도 여기에서 상신전자 개인적으로 이제 상신전자 갔을 때 상신 브레이크가 덩다리로 쫓아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신 브레이크가 이제 거래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주고 나서 시간에서 계속 죽이더라고요. 시간에서 계속 죽이고 그 다음날 개파락 주고 목요일날도 시간에 3% 뺐다가 금요일장 이렇게 개파락 줬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올리면서 다시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신전자 털고 그 다음 순으로 상신 브레이크 올리면서 털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원래 대장덩달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디커플링으로 이제 전자 털고 브레이크 다음으로 디커플링으로 이제 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친구들도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돼서, 뭐, 교육방이 이미 먼저 잡고 있지만, 이 친구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8,000원 가는지 한번, 8,000원 넘기는지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장은 오늘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나서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이제 기점이 31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기점이라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나스닥을 채무불이행 완전히 이제 합의하고 나서 바로 다시 급등을 기술주들 올리면서 급등을 시킬지 나스닥 올려놓을지 13,000포인트로 올려놓을지 아니면 지금 계속 채무불이행 관련해가지고 계속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죽이면서 전체적인 장 지수 조정에 들어가지. 그게 아마 그날이 수요일 목요일이 개인적으로 이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요. 그래서 조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 올렸다가 이제 올린 상태에서 조정하느냐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만에 굉장히 말 빠르죠? 유튜브로 좀 찍어봤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픈방에서 와서 물어보세요. 오픈방에서 얘기를 다들 안 하시니까 저 혼자 주저리 떠들기도 힘들고 저는 이제 질문을 해드리면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해서 이제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뭐 답을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데 물론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제가 아는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은 요 생각을 A라는 생각을 해야 B라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라는 생각을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의 순서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생각으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하튼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방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에코프로, 금양, 에코프로비엠 다 얘기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다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예전에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고 오픈방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지 한번 보세요. 거래 죽었습니다. 이 친구 에코프로도 이제 반토막 40만원대에서 지지라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금양 아저씨가 배터리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산업을 10년간 유효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전 그 말은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세상은 이게 다른 거죠. 주식 세상은 분명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얘기가 저는 주식 세상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우리나라 전기 수소 산업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근데 주식 세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장에서 일단 뵐게요.